진짜. 여기서부터 진짜. 지금까지 개론하신 거예요. 왜 진짜? 왜 진짜냐? 여기서부터 진짜 서비스를 쓸 거예요. IM은 사실 서비스라고 하긴 애매하죠. 뭐 비밀번호 바꾸는 게 서비스냐?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EC2입니다, EC2. EC2는 Elastic Computing Cloud라고 하는데, 컴퓨트, 즉 CPU와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아마존에서 제일 잘 팔리는 서비스예요. 가장 많이 쓰이고. 그리고 EC2는 결국에는 서버를 빌리는 역할이고요. EC2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게 아까 얘기했던 EBS, ELD, ASG인데 이게 뭔지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C2, 우리가 서버를 빌릴 때 어떤 서버를 빌릴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서버를 빌릴지. 그래서 그 서버에서 책정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OS, 그리고 CPU, 램,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다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내가 뭐 OS는 어떤 걸 쓸 건지 윈도우를 대부분 쓸 테죠. 근데 뭐 서버 쪽이면 당연히 리눅스 많이 쓰실 테고, 근데 내가 정말 맥 서버가 필요하다 혹시나 맥도 할 수 있고요. 컴퓨터 CPU 몇 개 쓸 건지, 메모리 램 얼마나 쓸 건지, 스토리지, 네트워크 스토리지, 그러니까 우리 클라우드 스토리지라고 그러죠. 아이클라우드 같은 애들 쓸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하드디스크나 SSD 같이 물리적으로 붙어있는 애를 쓸 건지,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뭐 속도를 얼마나 할 건지, 뭐 기가랜을 쓸 건지 아닌지 이런 거 다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옵션들, 인프라에 관련된 모든 옵션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아까 그 피라미드에서 얘죠. 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애입니다. AWS 서비스는 대부분 여기 있어요. 내가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인스턴스에서 뭔가 그런 걸 골라준 다음에 타입을 고를 수가 있는데요. 자, 타입은 별게 아니고 약간 이름 같은 거예요. 그 모든 타입이, 왜냐면 CPU나 이런 게 다 다른데 이런 걸 CPU 숫자로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얘들이 약간 이름을 적어놨어요. 이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쓸 건 얘예요. 왜냐? 공짜예요. 공짜. 얘는 이제 공짜로 지원되는 몇 안 되는 애 중에 하나다. 이 T2 마이크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T는 뭐고 2는 뭐고 마이크로는 뭐냐? 자, 이 앞에 붙는 T는 외우시진 마세요. 자, 인스턴스 클래스인데 뭐 T, C, P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약자인데 뭐 P는 예를 들면 뭐 퍼포먼스 되게 막 좋은 거, 뭐 C는 컴퓨팅 막 CPU가 많은 거 이런 느낌이에요. T는 그냥 범용적인 애고 2는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뭐 T1이 있고 2도 있고 3 있고 4는 있는데 그냥 뭐 세대인 거예요. 뭐 맥북 2010년이냐 2012년이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뒤에 붙는 사이즈. 뭐냐면 T2 마이크로는 어떤 걸까요? 느낌이 작은 거겠죠. 공짜니까. 그러면 뭔지 모르겠는데 T2 뭐 기가, 자이언트 이런 게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T2 마이크로보다 좋을 것 같죠? 네, 간단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용도에 맞게 이거를 잘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용도에 맞게. 인스턴트 타입 볼게요. 지금 우리가 말한 게 이건데 T2인데 T2 밑에 더 조그만 거 나노라고 있죠. 그리고 제일 큰 거 X라지. 옷 입는 거랑 비슷해요. 자, 그러면은 C 한번 볼까요? C 시리즈? C5로 보면은 라지가 있는데 24 라지, X 라지가 있어요. 자, 뭐가 달라지나요? 메모리를 보시면은 CPU랑 얘는 2개인데 얘는 96개가 있죠. 얘는 4개인데 얘는 192GB가 있죠. 그러니까 이름이 커질수록 보통 성능이 늘어나요. 자, 어떤 인스턴트 타입이 있냐? 일단 T부터 봅시다. T. T를 본다기보다는 제너럴 퍼포스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제너럴 멀티. 그러니까 범용적인 타입이에요. 가장 많이 쓰고. 왜냐면 CPU랑 저희 타입에서 가장 중요한 게 CPU, 메모리, 스토리지예요. 근데 제가 예를 들면은 예산이 10원이 있어요. 10원. 그래서 여기다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자, 범용 타입은 뭐냐? 333씩 넣은 거예요. 네, 밸런스 있게. 그러니까 뭐 CPU가 메모리보다 상대적으로 엄청 많고 뭐 그러지가 않고 그냥 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어느 때나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뭐 컴퓨터 메모리와 네트워크가 한 번에 밸런스 있게 조정된 타입이라고 볼 수 있고, 가장 이제 뭐 equal proportion, 즉 같은 비율로 사용하는 거, 어떤 거? 뭐 웹서버나 뭐 코드나 뭐 저장소나 뭐 CPU를 다 일정하게 사용하는 애들은 다 얘네를 쓴다고 보면 돼요. 보통 이런 거 많이 쓰고요. 그러면 이게 아닌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컴퓨터 옵티마이즈. 컴퓨터는 뭘까요? CPU의 몰빵한 타입이죠. 333이었다면 이번에 한 721 뭐 이런 느낌이에요. CPU와 메모리 쪽에 많이 투자를 한 거예요. CPU 메모리. CPU가 많으면 뭐가 좋을까요? CPU가 많으면 계산 능력이, 연산 능력이 뛰어나겠죠. 연산을 많이 하는 애들, 뭐 영상 변환, 영상 편집 이런 거 되게 많이 먹거든요. 코덱 이런 거 돌리면은, 아니면 뭐 되게 게이밍 서버 빨리빨리 처리해줘야 되는 거. 그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저장 용량보다는 빨리 들어온 걸 처리해주는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컴퓨터 타입. 메모리 타입도 있어요. 메모리 반대로 뭐였어요? 한 2, 7, 뭐 1 이런 느낌. 메모리에 몰빵한 케이스. 메모리를 몰빵하면 뭐가 좋을까요? 뭔가 많이 저장할 수가 있죠. 단기 기억력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단기적으로 많은 걸 저장하고 단기적으로 많은 걸 저장했다가 그때그때 뱉어주는 애들이에요. 데이터베이스, 검색 엔진 이런 애들. 검색 결과 다 저장해놨다가 팍팍 쏴줘야 돼요. 메모리가 높으면 좋아요. 근데 뭔가 처리할 필요는 없는 거죠.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도 쓸 수 있는데 얘는 CPU도 좋아야 되고, 어쨌든 이걸 뭐 이 타입에 이걸 무조건 써야 된다 이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각각 케이스에 몰빵한 타입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장 공간에 이제 투자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저장 공간에 투자한 케이스,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저장을 많이 해야 돼요. 뭐 아니면은 뭐 캐시, 뭐 CDN 이런 애들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한 애들, 아니면 내가 마이클라우드 같은 거 만든다, 파일 시스템. 네, 그런 거 할 때는 저장 공간이 제일 중요하죠. 뭔가 처리를 빨리 할 필요는 없고 저장만 잘해주고 저장을 싸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토리지 옵티마이저를 쓰겠죠. 한번 볼게요. 저희 자, 여기 들어가서 EC2 한번 가봅시다. 서울로 가볼까요? 서울. 앞에 서울로 가겠습니다. 가면은 저 이제 아무것도 없죠. 지금 실행 잘 안 보이는구나. 네, 그러면 일단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EC2에 서버 하나를 인스턴스라고 해요. 그래서 대시보드에서 인스턴스 시작, 여기 밑에 내리면 있거든요. 이제 이걸 만들면 서버 한 대를 빌려오는 겁니다. 빌려와 볼게요. 시작 누르시고. 이름은 뭘로 할까요? My First Server. 한국말도 아마 될 건데 확실하지는 않네요. 써본 적이 없어서. 자, 처음에 우리가 EC2를 빌릴 때 세팅을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했는데 처음 골라야 될 게 OS예요. 운영체제. 기본적으로 리눅스 있고, 맥 있고, 윈도우 있고, 우분투 있고. 네. 저는 뭐 별거 아니고 그냥 디폴트 값 쓸게요. 여기. 그리고 이걸 누르시면은 보시면은 프리티어 사용 가능 보이시죠? 공짜인 걸 써야 될 거예요. 여기 이런 거. 쓸 수 있는 게 아마 요거랑 요거 두 개 있네요. 세 개. 네. 한번 볼까요? 맥 눌러볼게요. 이거 누르면은 공짜인 게 없죠? 아마 짭스가 뭔가 로열티를 먹는 것 같습니다. 우분투 볼까요? 우분투는 있네요. 우분투는 무료 운영체제니까 이 두 개가 있고요. 윈도우즈도 그러면 유료겠죠? 있네요. 서버로 나온 거는 무료로 팔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기본적인 거 이거 아마존 리눅스 누르고 이거 쓸게요. 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거 볼까요? 더 많은 AMI 찾아보기 누르시면은, 자, 보시면은, 자,
AMI라는 건 머신 이미지. 이건 결국 운영체제를 담고 있는 그 파일인데, 기본적으로 아마존이 제공한 거 외에도 커뮤니티 AMI 또는 마켓플레이스 AMI라는 게 있어요. 마켓플레이스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네, 뭐냐면 마켓플레이스가 뭐죠? 장터죠. 장터. 내가 뭐 AMI를 만든 다음에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얘네들한테 팔 수도 있고 거기서 사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만든 거 외에도 가끔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다음 주 AMI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인가? 마켓플레이스 장터. 네, 요거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은 별거 없어요. 진짜 그냥 여기서 사는 건데 대신에 돈이 좀 나간다. 여긴 공짜는 아닙니다. 네, 다시 이제 뒤로 가기 누르거나 여기 위에 인스턴스 시작을 누르시면은 뒤로 가기 누르면 됐다. 다시 요 화면 돌아왔죠? 그래서 이거 그냥 원래 있는 프리티어를 사용해서 줄게요. 자, 유형 볼게요. 보면은 T2 마이크로 돼 있죠. 이게 공짜니까. 한번 볼까요? 이거 눌러서 펼쳐보면은 T2 나노도 있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T2 라지도 있죠. T3도 나오네요, 요즘. 네. 이 숫자가 늘어날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표에서 봤듯이. 일단 공짜인 티어를 사용할게요. 프리 티어 사용 가능. 네, 인스턴스 유형은 그래서 T2 마이크로 고정해 주시고 키페어 만들게요. 자, 키페어는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데 이 키페어는 어떤 거냐? 저희가 콘솔에 로그인할 때 AWS 콘솔은 어떤 거죠? 웹사이트? 이거 할 때는 패스워드만 있으면 되는데 이 콘솔이 아니고 우리가 서버를 임대하잖아요. 임대한 거에 대해서 아까 AWS CLI라고 했죠. 검정창. 그러니까 뭔가 프로그램으로 접속을 하고 싶어요. 그때는 무조건 키를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위한 키예요. 여기서 키를 발급받으면 이 키를 가지고 이제 검정창으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안 할 거니까 일단 안 만들게요. 네트워크 설정 이런 거 다 하시면 되고, 자, 보안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보안 그룹 일단은 안 할게요. 스토리지 기본 사용할 건데 스토리지를 보시면은 자 최대 30GB의 EBS만 쓸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30GB밖에 못 써요, 공짜는. 그리고 내려가 보면은 이제 요약이 있고, 자 보시면은 저희는 하나 만들 거고, 요 아마존 리눅스 OS로 만들 거고, 마이크로로 만들 거고, 보안 그룹은 안 만들 거고, 그러니까 그냥 쓸 거고, 스토리지는 기본 8기가예요. 그래서 시작해 볼게요. 키페어는 만들어야 되네요. 새 키페어 만들어도 되고 키페어 없이 만들어도 되는데 키페어 만들게요. AWS 테스트, 나머지는 똑같이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팸키가 만들어지는데 요거 열어보시면은 메모장에 열면 되거든요. 네, 보시면 RSA 프라이빗 키라고 있죠. 이게 아마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비밀번호 같은 거예요. 이건 너무 길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탈취당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맞출 수가 없게 설계되어 있어요. 이게 그거랑 똑같아요. 이 RSA 방식이 그거랑 똑같아요. 그 비트코인, AES 인크리션이 똑같아요. 이걸 뚫어야 비트코인 하나 깨는 거예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내 계정 하나에 몰두해야 뭐 하나 캘만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보안적으로 좋은 거예요. 네, 요거가 이제 RSA 이게 255일 같은데? 좀 길네. RSA가 이제 그 미 국방성 암호 표준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존이 다른 거 모르겠지만 뭐 대부분 다 이거 쓰는데 보안적으로 좋다. 요걸 가지고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일단 인스턴스 시작 눌러볼게요. 그럼 시작이 됐습니다.
잘 됐는데, 자, 이 인스턴스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어떻게 들어가냐? EC2 대시보드를 눌러보면, 자, 이 인스턴스. 자, 얘가 지금 대기 중이죠? 네. 이거 좀 있으면 시작할 거예요. 대기 중. 좀 있으면 뭐 시작 중 이렇게 뜰 텐데, 그건 조금 이따 보고, 다시 책으로 돌아가면. 인스턴스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보안 그룹을 만들어 줄 겁니다. 보안 그룹. 자, 보안 그룹이라는 거는 되게 많이 나와요. 시험에. 보안 그룹 뭐냐? 트래픽 컨트롤이에요. 트래픽 컨트롤. 트래픽이라는 거는 컴퓨터에서 트래픽이라는 거는 결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교통량을 트래픽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트래픽이 막혔다. 인터넷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다. 트래픽이 뚫렸다. 인터넷 접속 가능하다. 즉 보안 그룹이라는 게 뭐냐? 내 EC2 서버를 들어갈 수 있냐 없냐 막아주는 게 이제 보안 그룹이라는 거예요. 방화벽이에요, 방화벽. 이걸 설정해 주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Control Traffic in, out of EC2. EC2에 들어가는 트래픽과 EC2를 나오는 트래픽 둘 다를 볼 수가 있고, 들어가는 트래픽이 뭐냐? 접속이죠, 접속. 내 컴퓨터에서 우리 임대한 컴퓨터로 들어가서 그 컴퓨터 안에 있는 자료들을 볼 수 있냐? 그거의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는 뭐예요? 이 입력된 자료들을 뭐 웹사이트 같은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냐? 아웃바운드예요. 기본적으로는 나가는 건 다 풀려 있어요. 네. 근데 들어가는 건 다 막혀 있어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이버 서버를 가정해 볼게요. 네이버 서버에서 우리가 검색하면은 검색 결과 다 볼 수 있죠. 네이버 서버에 들어가서 막 계정 삭제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똑같아요. 얘도 다 막혀 있고 보는 건 다 돼요. 네이버 안에 있는 것들을 보내주는 거, 받는 건 내가 할 수 있는데 볼 수는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액션을 취한다든가 이런 건 다 막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어월이다, 파이어월. 같이 나오는 거. 자, 서큐리티 그룹이 있고요. 파이어월이 있고요.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이런 애들. 다 비슷한 단어예요. 똑같은 거예요. 누가 들어가고 누가 나갈 수 있냐. 아니면 뭐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네, 그나물의 그거 하긴 애들. 요거 다 세트예요. 그래서 용어만 조금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거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 보안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막거나 누군가를 들여보내야 된다. 그래서 세큐리티, 네. 적으시고, 세큐리티 그룹, 룰. 세큐리티 그룹은 룰이라는 애로 통제가 돼요. 권한이 폴리시를 통제된 것처럼. 룰은 뭐냐면, 어떤 IP 주소가 어떤 데로 접속을 할 수 있냐를 나타내는 건데, 크게 다루진 않을게요. 포트가 뭔지 이런 거는 아직 네트워크적으로 우리가 계속 다룰 건 아니어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있어요. 들어가는 거와 나가는 거. 나가는 건 제가 다 풀려있다 그랬죠. 그래서 인바운드만 룰을 정해주면 돼요. 인바운드 룰. 기본적으로 이게 열려 있습니다, 보통. 80에 HTTP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0.00000이라고 돼 있는데, 해석을 해드리자면요, 0이 다 있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별이랑 똑같거든요. 000 모든 사람, 모든 IP 주소가 80번 포트로는 다 들어올 수 있다. 왜냐면 이게 인터넷 포트예요. HTTP, 우리가 인터넷 주소 URL 보면 HTTP //www로 되어 있죠. 그 HTTP가 이거예요. 80번 포트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포트는 어떤 이런 걸 얘기하는데 뭔지는 크게 다루지 않을게요. 그냥 80은 인터넷이다. HTTPS를 쓰는 데도 있죠. 뭐 보안, 뭐 이렇게 은행 이런데 거의 443 포트 이런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보통. 또 많이 쓰는 거는 뭐 22번.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검정창으로 접속할 때 쓰는 거. 뭔지는 더 안 다룰게요. 그래서 요거 한번 설정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실행 중인 상태가 된 걸 볼 수 있고, 인스턴스 여기 누르시면요. 아이고, 잠깐만. 돌아가서.
요렇게 누르시면요, 이게 선택이 되고, 밑에 내려보시면은 이제 이 상태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안을 눌러보시면 보안 그룹, 서큐리티 그룹이 있어요. 인바운드 규칙을 보시면 지금 딱 하나 되어 있습니다. 22 TCP. 22는 아까 SSH 그 콘솔 창이라고 했는데, 아까 저희가 키를 통해서 접속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아웃바운드 보시면은 전체 0000 나가는 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상태에서 인스턴스 연결 여기 누르시면, 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딱 하나만 쓸게요. 이거 쓸게요. 이게 뭐냐면 웹상에서 연결하는 거고요. 나머지 이거는 써보신 분도 있을 텐데, 아까 말한 키로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되게 간단해요. 이거 그냥 연결 누르면 알아서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제 네, 이게 그냥 그 검정 창이에요. 뭐 별거 없고, 여기서 이제 뭐 쓰면 나오는 건데 뭐가 있을까요? 여기 쓰면 뭐 이렇게 안녕 이러면 안녕 해주고, 뭐 이거 누르면은 이제 텍스트 파일 만들고 그 안에는 헬로라는 거 저장하고. 왜 이게 컴퓨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빌린 거예요. 대신에 이 컴퓨터는 서버기 때문에 그런 모니터가 없기 때문에 뭔가 데스크톱이 있고 그러진 않죠. 이거 뭔지는 모르셔도 되고, 이런 방식으로 연결하는 게 있고요. 얘는 이제 저희가 뭘로 이용해서 들어갔죠 지금? 아이디랑 패스워드, 그쵸? 그러면은 키를 이용해서 접속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안 할래요. 왜냐? 윈도우는 이 클라이언트가 없어요. 요게 없어. 이 SSH 클라이언트를 엽니다라고 되는데 윈도우즈는 안 깔려 있습니다. 맥은 돼요. 맥은 그냥 하세요. 여기 나온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 아까 다운받은 팸이 있거든요. 그걸로 하시면 되는데, 뭐 일단 하셔도 뭐 딱히 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 그룹을 설정해 볼게요. 다시 돌아가서 인스턴트. 그래서 보안. 저희가 만약에 이게 웹사이트라고 칠게요. 웹사이트는 무조건 80번 포트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HTTP 통신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가서 보안 그룹을 눌러주시고 규칙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인바운드 규칙 편집. 여러분들이 앞으로 추가를 해줄 수 있겠죠. 규칙 추가. 자, 사용자 지정 TCP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웹사이트 열어줄 거예요. 웹사이트는 80번 포트를 작동하기 때문에 80번 포트를 넣어주시고, 사용자 지정 상관없고요. 이게 내 IP라는 게 있거든요. 내 IP 누르시면은 지금 현재 제 IP만 들어가요. 뭐냐, 내가 만약에 웹사이트를 할 건데 나만 쓰고 싶어요. 그럼 내 IP만 적어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고 싶으니까 anywhere 이거 하면 됩니다. anywhere, 모든 사람. 그럼 V6는 뭘까요? 이건 뭐냐면 IP는 V4랑 V6로 나뉘는데, V4는 이게 4자리 있어서 V4고요. V6는 6자리. 네. 0.0.0.0.0.0이 V6인데 잘 안 써요. 왜냐면 원래는 이게 V4가 제가 알기로 뭐 50억 개인가? 뭐 6억 개인가? 50억 개인가? 했는데, 우리 인구가 60억보다 많잖아요. 지금 70억인가 80억이잖아요. 바닥 날 줄 알았어요. IP가. 놀랍게도 바닥이 안 나요. 왜냐? 하나의 IP를 쪼개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딱히 아직까지 문제 없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규칙 저장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80번 포트가 열렸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80번 포트가 열려도 웹사이트가 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못 봅니다. 그래서 이따가 돌리는 거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EC2 가격 정책을 한번 볼게요. 가격 정책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5개 타입이 있어요. 5개 타입.
가장 많이 쓰고 우리가 처음에 생성할 때 그냥 시작해서 만들었죠. 디폴트가 이거예요. 온디맨드 프라이싱. 뭐냐면 초당으로 내는 거예요. 초당. 쓴 만큼 내는 프라이싱이 있고, 특별한 타입으로 이 밑에 들이 있는데, 리저브 인스턴스, 예약제예요. 예약제. 무슨 말이냐? 내가 6개월치 쓸게, 1년을 쓸게, 2년을 쓸게. 1년 또는 3년 단위로 장기 계약을 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걸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상해보세요. 뭐가 더 쌀까요? 3년 계약이 쌉니까? 1년 계약이 쌉니까? 그쵸? 그냥 뭐 그럴 것 같죠? 똑같아요. 3년 계약이 싸요. 자, 그리고 컨버터블 타입이랑 논 컨버터블 타입이 있어요. 컨버터블은 인스턴트 타입, 아까 뭐 T2 마이크로를 뭐 나노로 바꾼, 이걸 바꿀 수 있는 타입이고, 논 컨버터블은 기본적으로 바꿀 수 없는데 그냥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자, 질문. 바꿀 수 있는 게 비쌉니까? 바꿀 수 없는 게 비쌉니까? 그렇죠. 바꿀 수 있는 게 비싸겠죠? 자, 그리고 스케줄드 RI가 있어요. 뭐냐? 시간을 예약해서 쓸 수 있어요. 자, 24시간 쓰는 게 비쌉니까? 몇 시간만 쓰는 게 비쌉니까? 네, 간단하죠. 앞으로 이 문제가 나옵니다. 보통 이런 거 고르라 그래요. 다음 중 가장 비싼 애는 무엇인가? 비싼 애 뭐겠어요? 1년 계약에 바꿀 수도 있고 24시간 쓰는 애가 제일 비쌉니다. 네, 요거는 이제 크게 어렵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뭔가 좀 내가 이런 비쌀 것 같은데? 그거 맞아요. 네,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약제는 뭐냐? 결국에는 내가 많이 예약하고 내가 제약 조건을 많이 달수록 싸집니다. 왜냐면 그걸 담보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조금 이따 더 살펴볼게요. 걔는. 자, 세이빙스 플랜즈라는 게 있는데 요거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뭐냐면 얘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게 잘 안 써요. 직원도 잘 안 하고. 뭐냐면 그냥 예약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다른 게 EC2랑 파게이트라는 서비스만 쓸 수 있어요. 그냥 진짜 안 나와요. 그냥 요거랑 요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약제랑 똑같다. 뭔가 돈을 아껴주는 플랜이죠. 그러면 제약 조건이 있겠죠. 스팟과 데이트 호스트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요거는 설명이 좀 필요해서. 자, 온디밴드. 온디밴드는 가장 기본적인 애고요. 초당으로 됩니다. 초당. 어떤 애들만? 리눅스와 맥만. 이유는 모르겠는데 얘네 둘, 유닉스 기반만 초당되고 나머지는 시간당으로 돼요. 윈도우를 썼다. 1시간마다 청구돼요. PC방. 얘는 초당. 이것까지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 외우셔야 돼요. 제일 비쌉니다. 제일 비싸요. 왜냐? 내가 언제 어디서나 중단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죠. 예약제보다는 당연히 비싼 게 맞습니다. 얘 제일 비싸요. 그리고 No upfront payment. 뭐냐면은 먼저 내는 돈이 없어요. 예약제면 당연히 1년 예약만큼 한 번에 선불을 해야겠죠. 선불이 없어요. 선불.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No commitment. 내가 뭔가 계약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원할 때 끄고 원할 때 키면 돼요. 그래서 언제 써야 된다? Short term and uninterrupted work. 내가 아주 잠깐 쓸 거예요. 뭐 하루 쓰고 1시간 쓰고. 그리고 uninterrupted. 내가 켰는데 갑자기 꺼지면 안 되죠. 뭐 시간이 뭐 예를 들면 6시부터 10시까지 설정해놔서 11시에 꺼지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멈추지 않은 경우에 써야 됩니다. 다음 볼게요. 자, 리저브드. 이게 중요한데 얘는 할인을 많이 해줘요. 1년 또는 3년 단위 계약을 해서. 그리고 선불도 정할 수 있어요. 선불도. 자, 보면은 all upfront. 모든 걸 다 선불. 그리고 partial 조금만. No upfront는 선불이 아니고 그냥 월세처럼 되는 거죠. 자, 퀴즈. 여기서 뭐가 제일 비쌉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불이 아닌 게 당연히 비싸죠. 후불제가 비싸잖아요, 보통.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히 외울 게 없어요. 뭐가 제일 비싼지 그냥 딱 고르시면 되고. 그냥 컨버터블 체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타입을. 당연히 레스 디스카운트입니다. 스케줄드 시간 정해서만 쓸 수 있어요. 시간 정해서 쓰기 때문에 24시간 쓰는 애보다 싸겠죠. 그래서 뭔가 길게 써야 된다. 그리고 내가 쓰는 시간을 좀 알 수 있을 때 나는 뭐 직장인들 출근 시간에만 한 서비스다. 그러면 6시 이후부터는 꺼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세이빙스 플랜은 뭐 크게 얘기 안 할게요. 똑같아요.
뭐 다른 점도 없고 문제로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는. 자, 스팟 인스턴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스팟이거든요. 얘는 경매예요, 경매. 경매요? 경매? 자, 뭐냐면, 자, AWS 처음 생겼을 때, 저 AWS가 블랙 프라이데이용으로 엄청 많이 만들어놨는데 안 팔렸다 그랬죠. 나머지 용도를 팔려고 만든 게 클라우드인데, 무슨 말이냐? AWS에도 분명히 놀고 있는 용량이 있어요. 어느 날 그냥 좀 남을 수가 있잖아요, 용량이.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얘가 경매로 나옵니다. 자, 이 C2, 뭐 T2 시간당 얼마에 팔아요? 0.001불에 팔아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입찰을 했어. 0.001불 입찰했어요. 쓸 수 있는데 이게 다 팔렸어. 다음 비싼 게 0.002불이 됐다고 칠게요. 내가 쓰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꺼집니다. 경매식으로 한도를 정해가지고 내가 0.02불까지 사게. 주식이랑 똑같아요. 내가 상한가에 딱 맞춰놓으면 거기까지만 사고 그거보다 주식이 비싸지면 못 사죠. 똑같아요. 경매 형식으로 파는 거고 제일 쌉니다. 당연히 왜냐면 떨이로 나왔기 때문에. 대신에 인스턴스가 로스트 중단이 될 수가 있어요. 터미네이트. 그래서 싸지만 중단이 되면 안 되는 서비스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뭐 검색 엔진 이런 데 쓰면 안 되겠죠. 갑자기 꺼지는. 예를 들면 내가 뭘 한다고 칠까요? 예를 들면 미디어 인코딩을 한다 칠게요. 근데 중간에 끊겼어요. 다시 하면 되잖아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경우. 다시 하면 된다던가 아니면 뭐 거기서부터 이어할 수 있다던가 이런 워크로드에서는 이런 게 되게 좋습니다. 왜냐? 엄청 싸요. 90% 할인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많이 한다. 자, 요거 데디케이트 호스트. 자, 이거 멀티 테넌시랑 반대되는 말인데, 자, 멀티 테넌시라는 단어를 배우면은 저희가 여기는 N사가 쓰고 여기는 K사가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죠. 자, 이 컴퓨터예요. 컴퓨터 한 대.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끔 어떤 라이센스가 있어요. 라이센스. 예를 들면 뭐 데이터베이스, 뭐 오라클 라이센스라던가 걔네들이 보통 어떻게 해놓냐면 이 컴퓨터에 메인보드나 CPU 단위로 라이센스를 걸어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 윈도우도 보드 단위로 되어 있어요. 보드 단위. 이 안에 보드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에 윈도우 하나를 빠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어떻게 돼 있어? 나는 라이센스 사서 썼는데 얘는? 나는 여기에 라이센스 지불했는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얘한테는 라이센스가 가는 걸까요? 마는 걸까요? 그걸 떠나서 이거는 컴퓨터 한 대로 봐야 되냐 아니면 쪼갠 만큼 여러 대로 봐야 되냐 논란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컴퓨터 한 대를 통으로 렌트를 해줍니다. 이건 너만 쓸 수 있어. N사. 이게 데디케이트 호스트예요. 네. 법적인 문제나 아니면 보안적인 이슈나 근데 법이 제일 커요. 보안은 어차피 다 되니까. 네. 컴플라이언스. 뭔가 법적인 문제 또는 라이선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불가피한 이유로 내가 하나를 다 써야 된다. 그러니까 나만 써야 된다 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얘는 가격이 어떨까요? 비쌉니다. 당연하죠. 네. 비싸지만 나 혼자 그러니까 독채 펜션 비싼데 좋아요. 독채. 네. 그래서 요거는 쓰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뭔가 법 관련, 라이선스 관련. 그래서 문제로 뭔가 나온다. 그러면 얘입니다. 법이나 이런 거. 네. 이유는 별게 아니고 얘네가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단위 자체가 컴퓨터 한 대로 잡혀 있는 경우.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온 디맨드. 얘가 제일 비싸요. 비싸. 프라이스가 높아요. 대신에 자유도도 높아요. 플렉시빌리티. 그냥 내가 껐다 켰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은 싼 거는 리저브드. 예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컨버터블 RL을 쓰면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그래도 자유롭진 않죠. 자, 스팟. 얘는 자유도가 없어요. 그냥 경매에서 내가 뭔가 재경 책정을 잘못했다. 꺼지는 겁니다. 해보자면 EC2는 여러분이 많이 고를 수가 있는데
이거 OS를 먼저 고를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OS를 살 수 있는 데가 어디다? 마켓플레이스. 뭔가 마켓이 있었어요, 마켓. 여기서 AMI를 판다. 이거는 결국 OS다. 네. 이거 한 줄 정도 더 외워주셔야 된다. 가끔 문제 나오는데 가끔 헷갈리지 마시라고. 마켓플레이스는 AMI, OS를 사고 파는 데다. 컴퓨터, CPU, 메모리, 스토리지 여기에 치중한 타입별로 뭔가 특화된 애들이 있었고, 보안 그룹을 설정하면은 파이어월 또는 액세스 컨트롤 여기 있죠? 동음이원인 애들을 설정할 수 있는 데가 보안 그룹이다. 그리고 옵션은 5개가 있는데 5개가 뭔지 대충만 아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어떤 상황에 어떤 걸 써야 되냐를 알아셔야 돼요. 얘는 어쩔 때 자유도가 내가 껐다 켰다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반대로 얘는 어떨 때죠? 돈을 많이 선행 지불하고 내가 싸게 쓰고 싶을 때, 얘는 더 싸게 쓰고 싶을 때, 얘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얘는 그냥 별로 생각 안 하셨는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잘 아시면 됩니다. 시스템 다음에 그냥 몰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2개를 못 띄우는 상황이라. 다음에는 저희 웹서버 하나 띄워볼게요. 웹서버 띄우고 거기로 이제 로드 밸런싱 하는 것까지 할 겁니다. 네. 이거 뒤에 한번 문제 풀어보실게요. 간단해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가격 문제는 다 풀려요. 그렇죠? 여기서 제일 비싸고 제일 싼 거 고르라는 건데, 그래서 제일 비싼 거 고르래요. 제일 비싼 건 어떤 걸까요? 여기 중에서 자, 1년짜리가 비쌀까요? 3년짜리가 비쌀까요? 1년짜리죠? 자, 노 업프런트 먼저 내는 게 없는 거, 그러니까 선불 없는 거, 전부 선불인 거, 뭐가 더 비쌀까요? 선불 없는 거 비싸죠? 후불이 더 비싸죠? 스탠다드, 컨버티블 중에서 뭐가 비쌀까요? 컨버티블 더 비싸겠죠? 만약에 여기가 노였으면은 B겠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A. 가격 문제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계약 조건이 안 좋아 보이는 게 제일 비싸고, 제일 좋아 보이는 게 제일, 아니죠, 안 좋아 보이는 게 제일 싸고, 조건이 안 좋아 보이는 게 제일 싸고, 좋아 보이는 게 비싸죠. 네. 자, EC2 인스턴스 고르는 법인데, 그래서 배치 프로세싱 워크로드래요.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프로세싱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된대요. 요 중에 하나겠죠. 뭔가 처리를 해준대. 분산처리. 이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 솔직히 문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히는 안 나와요. B나 C 정도를 걸러낼 수만 있으면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는 안 나오고 답은 B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컴퓨터 이게 그냥 좀 애매한 거예요. 사실 컴퓨팅이 좋아도 이게 되긴 하거든요. 일단 답상은 B인데,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배치는 메모리가 커야 배치를 받을 수 있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까 다람쥐 얘기했잖아요. 그 다람쥐가 입에 한 번에 많이 넣어야 큰 배치를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 일단 넣어야 소화를 하는데, 일단 100개를 한 번에 넣어야 돼요. 근데 입이 작으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무리 연산을 빨리 해도 100개가 한 번에 못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메모리가 맞긴 합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히는 안 나와요. 혹시 모르니까. 더 절약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걸까요? 반대로 골라봅시다. 제일 싼 거. 그쵸? 3년짜리에 다 선불로 내고 바꿀 수도 없는 이 불공평한 계약 조건이 제일 쌉니다. 네. 그래서 되게 이런 식으로 가격은 뭐 딱히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보면은 이게 제일 싸겠네 싶은 게 제일 싸고요. 비싸겠네 비싼 거. 계약 조건이 안 좋을수록 싸요. 세이빙스구나. 네, 답은 C.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제일 싼 거랑 비싼 거 저희 골라봤죠. 네, 다음 요 문제. Amazon EC2 instance runs only when needed yet must remain active. 이 키워드는 뭐냐면
yet remain active예요. 꺼지면 안 됩니다. 꺼지면. 시간 되시는 분은 뒤에 것까지 푸세요. 계속.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제일 비싼 거. 일단 비싼 거 순서대로 하면 어떤 게 제일 비싸죠? 요거 두 개가 제일 비쌉니다. 일단 여기 두 위에 다 뜨죠. 싼 거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싼 거 중에서 요 중에 어떤 게 답이죠? D. 왜 D죠? B가 제일 싸거든요. 그렇죠. 얘는 꺼질 수가 있어요. 스탑이 돼요. 스탑. 얘가 제일 싸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물어보는 문제는 뭐 제일 싼 거는 스팟인데 이렇게 한번 보통 꺼서 돼요. 자매품으로 이제 다음 문제가 있죠. 똑같은데 withstand interruption 중단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게 제일 쌉니까? 자, 헷갈릴 거예요 아마. 일단 6개월 동안 돌아야 된대. 그래서 얘인지? 아니 6개월을 예약할 수 있으니까 얘인지? 네. 일단 여기 상에서 답은 B인데 제가 봤을 때 A도 충분히 답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제일 싼 거를 이게 중요해요. 이게. 네. 왜냐면 리저브스 인스턴스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애초에 중단이 안 된다는 걸 가정하고 만들기 때문에 네. 저희가 6개월 예약을 할 때 안 꺼지고 싶으니까 6개월을 하는 거잖아요. 저 더 싼 옵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B입니다. 좀 굳이 이유를 달자면 이렇게까지 헷갈리는 문제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나온다. 근데 싼 걸 찾는다. 그러면은 얘가 거의 답입니다. 스팟 인스턴스. 자, 퀴즈. 이건 언제 쓰죠? 데디케이트 인스턴스. 그쵸. 컴플라이언스. 무슨 로, 데이터 거버넌스. 그러면 C입니다. 네. 그거 말고는 거의 안 나와요. 잘. 한 번 나왔다 그럼 얘가 답이고. 네. 자, 에디셔널 컴퓨팅 서비스. 네. 서버레스 컴퓨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서버레스 컴퓨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서버가 없으면 컴퓨팅이 불가능하거든요. 서버레스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서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서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서버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관리할 필요. 그러니까 서버는 실제로 있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내가 관리할 필요가 없이 하는 게 서버레스 컴퓨팅이 됩니다. 아까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을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이제 코드가 있으면은 코드는 여기인데 내가 코드를 작성하고 컴퓨터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코드가 어떤 서버에서 돌아가야 되죠? 서버에 있는 코드를 실행시키고 이 서버가 죽으면은 코드가 안 돌아가겠죠? 이런 걸 원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EC2 저희가 만들었는데 지금은 실행 중이에요. 저희가 안 껐기 때문에. 근데 모종의 이유로 그게 꺼지면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게 귀찮으니까 서버 관리는 내가 해줄게 라는 게 서버레스 컴퓨팅입니다. 즉, 이 부분만 하면 돼요. 서버를 관리하고 계속 돌아가게 만들고 이런 부분 아니면 서버를 생성하고 생성도 안 해도 돼요. 너는 코드만 적으면은 나머지 할 수 있다. 이게 서버레스 컴퓨팅인데 AWS에서 서버레스 컴퓨팅은 람다입니다. 람다 펑션에서 따온 거고 AWS 대표적인 서버레스 서비스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서비스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run code.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데 without managing입니다. without managing. 네. 이게 꼭 나오니까. 그리고 얘는 이제 코드를 올리면은 그냥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초당 컴퓨팅 타임. 그 코드가 돌아가는데 걸린 시간과 횟수에 따라서 가격이 돼요. 그래서 쓸 만큼 내면 된다. 그럼 람다를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다 람다 자, 람다라는 거는 함수 단위로 돌아가요. 함수가 결국 내가 올린 코드 단위인데 한번 생성해 볼게요. 아이고. 자, 여기서 블루프린트 사용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헬로 월드 파이썬 이거 하겠습니다. 헬로만 치면 나올 거예요 아마. 이게 뭐냐면은 헬로 월드가 이제 되게 유구한 전통을 가진 애인데 아마 컴퓨터 전공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언제 나온지 아세요? 이 헬로 월드라는 이 문화가? 저도 몰라서 찾았어요. 이게 무려 1982년도에 데니스 리치, 우리 우분투 아버지, 유닉스의 아버지가 교재를 만들면서 썼던 게 이제 일종의 밈이 돼가지고 40년이 지금 지난 이 순간에도 무조건 첫 과제는 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코딩을 하시던 뭐 자바스크립트, HTML 뭐 어디를 가시던 맨날 이것만 합니다. 왜냐 40년의 유구한 전통을 가진 밈이에요, 밈. 그래서 우리도 이 밈을 따라할 거고요. 요걸 이제 블루프린트를 이용해서 만들겠습니다. 펑션 네임은 헬로. 람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람다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 누르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네, 함수 생성하겠습니다. 자, 근데 함수가 생성이 됐어요. 생성됐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한번 코드를 볼게요. 코드. 자,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모른다는 가정에 테스트 눌러보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 테스트를 할 때는 그냥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벤트가 뭐냐면 우리가 함수라는 거 하잖아요. 함수. 얘 람다 즉 F 펑션인데 펑션 우리가 함수 배울 때 뭐 어떤 게 있죠? 함수는 결국 인풋을 받아서 아웃풋 해주는 애예요. 초등학교 때 배우죠 이거. 자, 3을 넣었더니 7이 나왔어요. 그리고 5를 넣었더니 9가 나왔어요. 이 함수는 뭐죠? 플러스 4죠. 마찬가지예요. 이 람다 함수는 어쨌든 인풋을 넣어줘야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인풋은 그냥 원래 있는 거 이대로 하고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하면은 이제 저장이 됐고요. 자, 그래서 테스트 해가지고 하면은 됩니다. 자, 한번 면밀히 볼게요. 뭔가 실행이 됐어요. 뭔가 코드가 있고 그 코드에 내가 인풋을 넣었더니 무언가가 아웃풋이 나왔는데 다시 면밀히 봅시다. 자, 일단 코드를 보면은 코드 잘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프린트 세 번 해요. 뭔가 3개를 뽑아요. 출력을 해줘요. 결과를 보면은 뭔가 3개가 나왔어요. 그 이 사이에 어떤 게 나옵니까? 스타트, 시작 시점, 그리고 끝난 시점, 그리고 시간. 자, 1.8초 나왔다는 거. 그리고 옆에 뭐가 보입니까? 빌드 듀레이션. 계산된, 청구된 시간. 초 단위로 계산이 됩니다. 초 단위. 밀리세컨드죠? 그리고 메모리. 그래서 나는 2초만큼의 지금 람다 시간을 쓴 거예요. 괜찮아요. 람다 공짜예요. 1000만 번까지인가? 네. 자, 다시 한번 면밀히 볼게요. 자, 분필가루인가? 프린트를 보면은 이벤트에 키 1, 2, 3을 뽑아주게 돼 있는데 우리 이벤트를 넣은 걸 보면은 자, 여기서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configure test event. 자, 아까 쓴 걸 보면은 키 1은 value 1, 키 2는 value 2, 키 3은 value 3이에요. 내가 어떤 게 키인지 어떤 게 value인지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건지 이거에 나오는 건지 좀 헷갈린다. 어떻게 해보면 되겠어요? 바꿔보면 돼요. 자, value 1이라는 부분 막 이상한 거 넣어볼게요. 그리고 키 3이라는데 3333을 넣어볼게요. 자, 근데 내가 이걸 똑같은 코드를 돌렸는데 3333이 나온다. 그럼 이 앞부분이 나오는 거겠죠? 근데 KJJ가 나온다. 뒷부분이 나오는 거겠죠? 이 상태로 이제 저장하고 자, 다시 테스트를 눌러볼게요. 자,
키 에러가 뜹니다. 키가 틀렸다. 왜지? 저기 보면 키 3을 뽑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3333 넣었거든요. 그 이름 뭘로 했지?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거죠. 지금 키 부분이 틀린 거예요. 다시 키 3로 돌려줍니다. 너무 파이썬 수업 같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테스트 해보면 KJJJ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바꾸니까 이 바꾼 게 나온 거죠. 이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우리가 이 헬로란을 만들었죠.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정한 이 키 3이라는 애를 계속 뽑아주게 돼 있어요. 이 KJJJJ를. 이게 뭐 헬로 월드를 넣으면 헬로 월드가 되는 거였죠, 여기. 근데 저희가 코드를 돌릴 때 코드를 작성했고 KJJJ가 나오고 뭔가를 넣으면은 계속 나오죠. 한 번씩 수행할 때마다. 이게 좀 복잡한 코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면은 이미지를 넣으면은 뭐 분석을 해가지고 그게 뭐 몇 점짜리 시험지인지 알려주는 그런 거. 사실 내가 하는 건 결국에 코드만 짜면 돼요. 지금 여기 안에 어떤 CPU를 썼는지, 어떤 OS를 썼는지, 메모리 몇 개 썼는지 이런 거 하나도 안 썼죠. 그래서 서버레스라는 겁니다. 코드만 넣으면은 알아서 돌아가요.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뭔가 빠르게 개발을 해야 될 때. 왜냐면 코드만 쓰면 알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람다라는 게 이렇게 생겼다. 즉 나는 코드만 넣으면은 나머지는 알아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데브옵스 하시는 분 보시고, 자, 컨테이너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거가 시험에 나오진 않나요? 근데 컨테이너를 돌릴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VM은 좀 아시거든요. 가상 머신이라고. 이게 혹시 맥 쓰신 분들은 지금 윈도우 혹시 거의 쓰세요? 패러럴즈 이런 거? 안 쓰요? 진성이시구나. 네. 아마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는데 맥 쓰시는 분들 옛날에 막 인터넷 뱅킹이 안 돼가지고 그 안에 뭐 이제 패러럴즈 이런 걸로 윈도우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윈도우를 쓰고 있지만 윈도우 안에 또 맥을 쓰고 있지만 맥 안에 윈도우를 돌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OS가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쓰는 OS 안에서 맥 안에서 여기 윈도우를 돌리는 거, 이거 가상 머신이라고 해요. 가상 OS.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거 안에서 여러 개를 만들어요. 윈도우 2 이런 식으로. 근데 컨테이너는 조금 다릅니다. 컨테이너는 좀 더 가벼워요. 왜냐면 컨테이너는 OS랑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VM은 보통 내가 맥을 쓰면은 여기까지가 맥이고요. 이제 윈도우에 맞는 걸 구동시키려면 윈도우 OS가 필요하고 윈도우에 맞는 바이너리와 파일이 필요한데 컨테이너는 조금 다르게 돌아요. 얘는 윈도우 OS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도커라는 애 위에서 돕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윈도우를 돌리기 위해서 윈도우 OS를 쓰는 게 아니고 그걸 다 돌릴 수 있는 엔진이라는 거는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그 위에 요것만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윈도우를 구동하고 뭐 우분투를 구동하고 하지만 그 OS를 전체를 쓰는 게 아니고 OS 정말 필요한 부분만 갖다 써요. 그래서 엄청 가벼워요. 좋은 설명인지 모르겠는데 도커라는 애는 이것만 그 책 한 권이 있다만 해요. 원래 도커 한 줄로 설명하려니까 어렵고 그냥 여러분들은 가상 OS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굳이 차이를 따지자면 더 가볍다. 왜냐? 이 부분을 이 도커로 대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이거를 여러 번 만들어야 된다면 이거는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공용적인 거 하나만 쓰면 되니까 여러 개 만들 때는 훨씬 가볍습니다. 단 하나를 돌려야 된다. 그럼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AWS에서 도커를 돌려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 ECS예요. ECS. Elastic Container Service. 도커랑 컨테이너는 같은 단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도커의 단위가 컨테이너예요. EC2의 단위는 인스턴스입니다. 도커의 단위는 컨테이너고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는 ECS예요.
ECS가 뭐냐면 도커를 원래 만들 때는 도커의 명령어와 도커 컨테이너 만드는 그런 걸 써야 되는데 ECS를 쓰면은 블로그 만들듯이 그냥 클릭하면 만들어 줍니다. 또는 내가 원하는 도커 파일을 쓰면은 만들어 주고요. 스케일러블이에요. 스케일러블. 도커를 많이 만들어낼수록 내가 더 EC2 그 일라스틱 서비스를 이용해서 많이 용량이 필요하면 그만큼 많이 넣어줄 수가 있어요. 자, 파게이트는 뭐냐면 여기가 같은 서비스인데 ECS의 서버레스 버전입니다. 네. 자, 요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AWS에서 컨테이너를 묻는 게 나옵니다. 컨테이너. 그러면은 무조건 ECS 아니면은 파게이트. 둘 차이는 뭐냐? 서버레스다. 네. 그러니까 AWS에서 컨테이너를 관리한 서비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서버레스 버전이 파게이트다. 그리고 내가 관리하는 거는 ECS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자, 도커 짝꿍이 있어요. 쿠버네티스입니다. 쿠버네티스. 쿠버네틱스라고도 하고. 네, 쿠버네틱스가 뭐냐면 도커가 여러 개 돌아가면은 관리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이걸 한 번에 관리해 주는 게 쿠버예요. K8S라고도 하고 이 안에 도커가 있습니다. 자, 이 쿠버네틱스를 AWS 돌릴 수 있게 하는 게 이 KS인데 이름이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딱히 외우실 필요는 없고 뭔가 쿠버네티스 관련돼서 나온다 그러면 EKS밖에 답안이 없습니다. 이게 뭔지는 이거를 또 책 한 권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할 테고요. 그냥 전체의 맥락은 이래요. 쿠버네틱스, 도커가 여러 개 있을 때 관리하는 게 쿠버네틱스고 요거는 EKS다. 요거는 ECS다. 요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라이트 세일인데 이게 정답으로 나오는 케이스는 없고요. 보기에 가끔 나와요. 보기에 좀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헷갈리지 말라고. 저 보시면 almost always wrong choice라고 제가 강조를 했거든요. 여기 나왔다. 웬만하면 답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가 싶어서 찍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이게 뭐냐면요. 라이트 셀이 뭐냐면 원래라면 저희가 웹을 만든다 치면은 EC2도 있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도 있어야 되고 웹사이트니까 아까 DNS도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이거 DNS죠. DNS도 필요한데 이거 어차피 매번 웹사이트 만들 때마다 똑같은 설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얘네를 한 번에 묶어서 패키지로 팔자. 그게 이제 라이트 세일이에요. 뭔가 미리 컴피규어 되는 게 있어서 그거 불러와서 쓰면은 웹에 맞는 딱 설정 이렇게 해서 패키지로 만들어 줍니다. 네. 근데 요게 잘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요. 네. 보통 빈스톡이 나옵니다. 빈스톡. 네. 자, 그래서 우리 컴퓨팅 서비스 중에 요 정도만 요게 제일 중요하니까 요거랑 서버레스가 무엇인지 서버레스는 정말 서버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서버가 없는 것처럼 저희는 코드만 작성하고 서버에 대한 관리, 유지 보수는 AWS가 해주는 거 그거 서버레스 서비스고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람다가 있는데 배치는 뭐냐 람다보다 좀 더 무거운 연산들을 많이 하는 특화된 애가 배치인데 요것도 답안으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보기로 나옵니다. 근데 뭔가 배치니까 뭔가 막 멀티 병렬 처리 이런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람다는 똑같다 라고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고 답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잘. 네. 요거 컨테이너 서비스 도커 컨테이너 관리하는 게 EC 컨테이너 서비스. 그리고 얘를 근데 서버레스를 하고 싶다. 파게이트. 자, 컨테이너가 너무 많다. 그래서 한눈에 쿠버네트로 관리하고 싶다. EKS.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라이셀 요거는 답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진짜 여기 나오는 거 있죠? 진짜 대부분이 틀렸어요. 거의 다. 가끔 요거 빼고 요거 물어볼 경우가 한 번 정도 있어요. 그거 빼고는 이게 나왔다. 그럼 람다 빼고는 대부분 정답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까지. 네.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나오면 무조건 CS 아니면 KS 둘 중 하나예요. 골라주시면 되고. 이거는 애플리케이션스죠. 다수의 컨테이너를 돌려야 된다. 쿠버네티스 EKS입니다. 다음 중 AWS 컴퓨터 서비스가 맞는 것들은 배치와 라이사이드죠. 요런 문제는 진짜 안 나와요. 정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이런 게 있었다 정도 아시면 됩니다. 이게 뭔지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이건 못 봤죠, 저희. 무조건 답이 아니에요. 요거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근데 요건 보긴 했는데 컴퓨팅 서비스는 아니었죠. 그래서 A, D, E 중에 골라주셨으면 되고 요건 나중에 배우면 아니라는 거 딱 아실 겁니다. 이거 없어요, 이런 거. AWS 시스템스 매니저. 전체적으로 뭔가 나왔는데 모르는 거다. 답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여기까지만 하고 빨리 끝내야지. 한 8분만 쉴까요? 네.